안녕하십니까, 김민식입니다. 어, 저 아시죠? 김민식. 오늘은 요거 2024학년도 여기 써 있습니다만 명품 김민식 교육학 5.0 강의 안내를 드리려고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촬영하니까 마스크 없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금방 이런 날이 오겠죠, 그쵸? 근데 이거 명품 수는 뭐고 갑자기 5.0 뭔가 여러분들 ET는 늘 들어왔는데 그쵸? 그래서 오늘 조금 2024학년도 대비해서 어떻게 김인식 교육학이 리뉴얼 되었는지를 조금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 우리 기출 문제가 제가 기출 문제 해설할 때 막 말이 굉장히 빨랐어요. 지금처럼. 왜 그러냐면 그때는 막 20분 안에 촬영을 했어야만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여유 있게 그냥 좀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좀 여유 있게 예, 그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리려고 물론 제 블로그에 기본적인 것들 핵심적인 것들은 올려놨습니다만 그걸 보시면 될 테고 아무튼 그래도 한번 여유 있게 책상 위에다 이렇게 다리 턱 올리고 저처럼 이렇게 커피 하나 갖고 뭔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하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하나 보시죠. 잘 안 보이실 텐데 혹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보고 계실 테니까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이카루스의 추락이 있는 풍경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책도 이제 제가 늘 인용하는 그 그림의 힘이라는 그 책에 있는 그림입니다만 여러분들 이 그림이 지금 혹시 스페이스바 눌러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자, 검색을 아무튼 여기 보면 그 밭 가는 사람이 있고요. 요 뒤에는 여러분 잘 안 보일 텐데 그 양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큰 배가 이렇게 배들이 항해를 하고 있고요. 자,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항해를 하는 하늘이 있고 항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배가 있고 그다음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웬 갑자기 이카루스의 추락? 웬 추락? 여기를 한번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확대를 보셔도 돼요. 여기 오른쪽에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요 구탱입니다. 제일 구탱이 이 구탱이를 제가 확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도 지금 여기서는 그림이 좀 잘 안 보여서 제가 좀 끄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 요 사람은 누구냐면 그 낚시하는 사람입니다. 낚시를 하고 있고 여기는 까맣게 보이는데 요거는 새가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그란 데 보세요. 여기 다리가 하나 나와 있죠. 무슨 말이에요? 예, 익사 장면이에요. 요것만 요렇게 찍으면 익사하는 장면. 요 사람이 이카루스예요. 그래서 이카루스가 빠지고 있다. 그래서 이카루스가 바다에 익사하고 있는 풍경이에요. 말을 바꾸면. 근데 왜 이카루스가 익사하고 있는 풍경이라는 거 이게 뭐냐? 그런데 왜 여기는 요만큼 나와 있고 나머지가 이렇게 그려져 있느냐? 피터르 브리헐이라는 사람의 의도는 그렇답니다. 도슨트들이 말하는 게 이 그림은 누군가는 익사를 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밭을 갈아야 되고 누군가는 양을 쳐야 되고 심지어 누군가는 이렇게 옆에서 낚시를 하고 있고 누군가는 항해를 하고 있다. 그럼 뭐요? 무관심하자? 그거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우리들은 다 추락, 우리들은 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태어났다가 없어진다. 꽃은 피었다 없어지고 해는 떴다가 물론 내일 또 뜨겠지만 없어지고 우리들도 태어났다 죽고 물론 또 우리가 태어나겠죠. 그건 우리 아들 딸들이 되겠죠. 왜? DNA가 유전자가 있으니까 늘 있다 없어지고 있다. 있다 없어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은 누군가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지금 내가 할 일에 이 사람이 낚시하는 사람이 배 항해하는 사람이 선처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안할 필요 없고 포기할 필요 없다. 그냥 내가 하는 것. 그래서
건강 챙긴다라는 말처럼 마음 챙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mindfulness라는 단어, 마음 챙김이라는 단어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매 순간순간순간에 전념을 다해라. 그러면 불안도 이해되셨죠? 어, 그렇게 얘기하는 그림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거 뭐예요? 제가 늘 수업 시간 텔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여기 지금에서 최선을 다하자. 이게 마음 챙김이란 단어와 같다. 우리들은 지금 2024학년도니까 24학년도니까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건데 재학생들 중에서는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또는 N수생들은 내가 이걸 또 해야 되나? 어쩐가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머릿속이 복잡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의 최선을 다하자.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또 다른 생각들도 저도 이제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 입장에서 딱 서니까 또 무엇인가가 있겠지. 그럼 나는 뭐를 해야 돼? 그 미래 잘 모르겠지만 그냥 어떻게 하자? 여기 지금에서 최선을 다하자. 매 순간. 그래서 오늘 어떻게 수업을 내가 나 스스로도 리뉴얼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근 2달 동안 고민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간단하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명품수는 뭐고 5.0은 뭔가 좀 한번 볼까요? 자, 명품수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것은, 명품은 엑셀런트 티처, 우리가 얘기하는 그 명품이에요. 근데 ET 그랬더니, 예전에 ET 그랬더니 이렇게 달나라 ET 이거 아세요? 머리 이렇게 나오는 그 ET,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이태라는 단어를 잘 안 쓰니까 제가 이티라고 그랬더니 선생님 저도 이티예요. 왜? 잉글리시 티처리 그런 이티 말고 그래서 요즘 쓰는 명품 똑같은 단어니까 그래 명품으로 가자. 그 말을 바꿨어요. 진로가 참이슬로 바뀌었지. 그래서 명품 김희식 교육학 명품이니까 김희식은 내 수업이 명품이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예, 교수 효능감이 아주 쩌는 사람이죠. 그쵸? 자타공인, 타는 모르겠지만 자는 공인. 아무튼 내 스스로가 명품. 그러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제대로 된 수업을 해야 되는 거는. 아무튼 2번째는 여러분들이 교사 원석인데 명품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명품이에요. 아직 명품으로 세공되지 않은 원석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명품 원석을 어떻게 내가 티칭 앤 코칭 해 가겠다. 그래서 명품인 여러분들의 그 원석을 내가 잘 세공해서 티칭과 코칭을 통해서 그래서 명품으로 만들어 주겠다. 3번째, 그래서 어떻게 한 명 한 명을 품는 스토리가 있는 수업을 하겠다. 에이, 이건 무슨 말? 뭔 한 명 한 명을 품는 스토리? 그래서 아무튼 명품스가 됩니다. 조금 이따 무슨 말인가 이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나올 테고요. 자, 그럼 5.0은 뭐냐? 자, 개민식 교육학의 스토리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해왔어요. 버전 1.0 김인식 교육학의 객관식 시험일 때고요. 이때는 교재가 4권이었는데요. 상권 2권, 하권 2권. 그 상권 2권이 약 1100페이지, 하권 2권이 약 1200페이지. 그래서 약 상하권이 2300, 400페이지.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저 수업할 때. 객관식 시험일 때. 2번째 버전은 김인식 교육학 논술에서 2013년에 논술로 바뀌면서 그때는 조금 교직 논술의 냄새가 났어요. 철수가 IQ가 어떻고 영희가 IQ가 어떤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 뭐 이런 식의 것 그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이때 이 책을 거의 반으로 줄이면서 논술이니까 읽을 거리가 많아야 되니까 읽을 거리를 상당히 많이 집어넣었던 책이 있었어요. 상권이 약 700페이지, 하권 약 700페이지 됐던 책. 그리고 이제 3.0으로 오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 책이 슬림해지면서 거기다가 형성평가를 계속 해오고 있었고요. 거기다가 거꾸로 수업을 제가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거꾸로 수업, 거꾸로 교실은 제가 중간에 몽골로, 그때가 5월달인가요? 몽골로 봉사활동을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될까 저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수업을 하면 좋겠다 라는 발상을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한국에 와서 들여다봤더니 찾아봤더니 거꾸로 수업이라는 개념이 막 사용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케이,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거꾸로 수업을 맨 처음 실시했고요. 지금은 모든 노량진에 있는 강사들이 거꾸로 수업이라는 거를 흉내내어서 스타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작년 문제풀이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여기다가 플러스, 여기 쭉 이 플러스에다가 암기학습이라는 걸 하고 있었고요. 작년까지 암기학습을 했어요. 이제 올해는 어떻게 했나? 5.0, 그래서 2 트랙으로 갈 것입니다. 웬 갑자기 2 트랙? 2 트랙이 뭐냐면 교육학 논술이라는 교육학을 강조하는 재학생 중심의 수업과 교육학 논술이라는 N수생 중심의 수업을 2 트랙으로 병행해서 시작할 것이다. 이 2 트랙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재학생과 N수생의 개념이 다를 테니까 그보다는 이따가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제 강의에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할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도 이제 엑스트라 라이프라는 생각이 들어요. 엑스트라 라이프. 그럼 어떻게 돼? 그 엑스트라 라이프는? 그렇죠. 남에게 봉사하는 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한테 봉사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작년과는 전혀 다른 이 논술을 굉장히 강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육학 논술의 2 트랙의 첫 번째는 재학생 중심의 수업은 뭐냐면 티칭입니다. 티칭은 뭐예요? 그렇죠.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데 어떻게 해요? 자, 교육학 내용에 초점을 두는 것이죠. 내용에 초점을 두고 가르치는 건데 그냥 밑줄 치고 암기해라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김인식은 어떻게 가르쳐요? 목숨 끊어져도 이해 중심의 수업이죠.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다른 노량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루는 것을 제가 못 다루고, 다룬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책에 써있고 밑줄만 치고 읽고 넘어가는 것도 저는 읽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제 승질이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이해 중심의 수업 티칭이니까. 이해가 없으면 뭐다? 티칭이 아니고 뭐다? 교화다. 그쵸? 외워 이씨 이러면 끝이잖아요. 아니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뭐 할 거 이제 그 다음에 암기를 할 거예요. 오늘 수업한 거 암기. 오늘 수업한 거 이따가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할 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암기를 그날 할 거예요. 언제부터? 1월부터. 계속적인 암기. 뭐를 암기할 거냐? 키워드를. 죽었다 깨나도 키워드. 그리고 거꾸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논의하고 토의하고. 그래서 저희에 써놨어요. 바보 같은 낱낱의 지식을 남겨하는 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 임용 공부를 20년 할 거면 하면 되고요. 객관식 같으면 외워야 되죠. 공무원 시험처럼. 근데 우린 그거 아니잖아요. 올해 시험도 그렇고. 그래서 낱낱의 지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뭐 이해 중심의 수업을 철저하게 해갈 것이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뭐 암기 학습을 해갈 것이다. 다시 말해서 뭐 할 거다? 교육학 내용을 티칭할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재학생 한 명 한 명을 품는 스토리 있는 수업을 해 갈 것입니다. 그럼 2 트랙이니까 그냥 두 번째 N수생 중심의 수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N수생 중심의 수업은 자, 여기는 티칭인데 여기는 티칭이 아니고 뭐 코칭 and scaffolding. 발음 좋고. 티칭은 하나하나를 이해시키는 거고. 자, 제가 이걸 어디서 조금 개념을 응용해서 쓰고 있어요? 티칭
코칭, 스캐폴딩 어디서? 예, N수생들은 인지적 도래전,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 예, 예. 자, 그러면 코칭은 뭐예요? 누구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학습자. 스캐폴딩은 어디에? 과제. 그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논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제대로 논술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뭐 한다고요? 오케이, 코칭. 그리고 그것이 되어가면 뭐가 이루어지도록? 그렇죠. 논술, 그 과제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스캐폴딩 해갈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첨삭이 주로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써 있어요. 1, 2월 강의부터 첨삭을 시작할 겁니다. 파격적이죠. 김인식 1, 2월 달 첨삭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여태까지. 근데 왜 선생님 왜 그런데 첨삭하세요?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1, 2월부터 첨삭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 2월 때는 서론 결론 쓰는 거 첨삭. 이건 우리 언제 5, 6월 달에 연습을 할 거지만 미리부터 하고 싶다. 예, 하세요. 예를 들어 3, 4월 달부터는 이제 우리가 심화 이론을 할 거니까 개념 그때 논술 쓰는 거 첨삭 예 좋다. 아무튼 시간에 언제부터 1월부터 첨삭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좋겠죠? 근데 김인식은 죽겠죠? 좋겠죠가 있으면 한 명은 죽겠죠가 있어야죠. 그렇죠? 누군가는 좋으면 누군가는 그래도 상관없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23년부터는 제 삶이 엑스트라 라이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데 초점을 둘 것입니다. 올해까지는 해외 봉사활동에 섬김에 초점을 뒀다면 내년부터는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섬기는데 더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아무튼지 간에 그래서 논술을 N수생은 코칭과 스캐폴딩을 통해서 논술을 해갈 것이다. 그러면 결국 N수생을 품는 수업이 되겠죠. 교육학에 초점을 두어서 재학생들을 품는 수업이 된다면 첨삭이라는 걸 통해서 그렇죠. N수생을 품는 수업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제 수업의 가장 큰 24학년도 2023년에 가장 큰 제 수업의 특징은 뭐다? 첨삭을 어마어마하게 강조하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논술을 하려면 첫 번째 글감이 있어야 되죠. 글감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스킬이 있어야 돼요. 글감이 뭐예요? 교육학 내용이고요. 스킬은 뭐예요? 논술이에요. 근데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첨삭과 관련된 제 스토리를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스토리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각본을 짜갖고 왔어요. 혹시라도 말하고 싶은 걸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교환 짜왔어요. 자, 첫 번째 과거 상담 경험. 무슨 말이냐? 예전에 저한테 상담을 해. 제가 수업 시간에 늘 얘기했던 말 중에 하나인데 교수님 왜요? 그러면 저 논술을 너무 못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그럼 논술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제가 뭐라고 한다고요? 그냥 그럼 이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선생님은 전공이 뭐예요? 그러면 저요? 역사학인데요. 그럼 선생님 혹시나 임진왜란에 대해서 선생님이 역사학이 전공이니까 임진왜란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셨을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그렇죠. 그럼 제가 물어봐요. 저는 임진왜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정말 미안한데 학교 다닐 때 역사가 최고 싫었었거든요. 제가 수업 시간에 가끔 얘기해요. 역사가 최고 싫었었거든요. 그래서 임진왜란 잘 몰라요. 더군다나 정유재란 더 몰라요. 자, 그러고 얘기를 해요. 임진왜란에 대해서 쓰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더 잘 쓰시겠어요? 제가 더 잘 쓸까요? 그럼 아무 말 안 하죠. 그러면서 머리는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뭐라고? 그래도 제가 전공이 역사학인데 제가 그래도 조금 더 잘 쓰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맞는 말이죠. 그 생각이.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래요? 논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글감이에요.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를 필요해? 축구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들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드리블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며, 패스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며, 헤딩은 어떻게, 헤더슛이라고 요즘 얘기하는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며, 이론적으로 그래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코치가 맨날 막 이러고 있지요. 우리 16강 잘 갔어. 아자 아자 아자. 그쵸? 멋있었어. 진짜 멋있었어. 아무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글감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뭐라고 그랬냐면 교육학 내용을 먼저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라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그게 사실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쓰고 싶어 불안해. 저도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자극하는 것보다는 미리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 정도를 걸으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도 학생들은, 여러분들은 늘 불안해. 글 쓰는 거에 대해서. 글 쓰는 것 자체가 불안해. 왜? 공부는 좋아. 교사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들이잖아. 그냥 공부하는 건 나 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진짜 못 쓰겠어라는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돌려보냈어요, 여태까지. 과거에 저한테 상담받던 사람 미안해요. 그런데 김인식의 박사학위 과정을 들여다보면 유유유유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저희 선생님이 평가에서 대한민국 넘버원입니다. 제가 늘 강의하잖아요. 강의 시간에 저 김인식입니다 그러면 쳐다도 안 보는데 저 누구 선생님 제자입니다 그럼 예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블룸 제자예요. 우리가 아는 그 블룸. 그 블룸.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그거 얘기한 그 블룸. 시카고 대학의 그분한테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우리 선생님도 그렇게 공부를 하셨대요. 블룸한테 그렇게 배웠으니까 저한테도 그렇게 가르치는 건 뭐냐? 내용은 진짜 넘버원이에요. 그런데 논술 지도하시는 거는 잼뱅이요. 제 후배들이 제 지도 교수님한테 논술 지도를 받는 날이면 다 울어, 다 울어. 남자건 여자건. 그럼 저는 박사를 했어요? 학위를 했어요? 그럼 저한테 나이가 많건 적건 어차피 학위 과정으로 보면 제가 선배니까 선배님 뭐 어떻게 해요? 그럼 그분들이 과정을 거칠 때 논문 지도 받는 날이면 저는 술 사주는 게 일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비지시적 상담해야지. 뭐 어떻게 저도 그랬어요. 괜찮아요. 하다 보면 되겠죠. 근데 사실 저도 싫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제가 이렇게 써갖고 가면 어떻게 한다고 제가 했던 거 기억나세요? 첫 장에 밑줄 이렇게 쭉 쳐요. 한 1페이지에. 그러고 그냥 다음날 가면 줘요, 저를.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밑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식으로 제가 표정을 적겠죠? 그럼 네가 좀 이게 아니잖아. 좀 잘 좀 써봐. 이런 식이에요. 그럼 그거를 막 일주일 동안 막 열심히 해요. 그 뒷거는 건질지도 못하고 곱게 밑줄 쳤으니까 왜 그런가? 하고 그래 다음날 다음 주에 또 갖고 가면 그 밑에 주에 다시 또 밑줄 쭉 쳐져 있어요. 미치는 짓이야 이거. 저 그래서 박사과정 6개월 더 했어요. 논문 쓰느라고. 박사과정이 요즘 이제 좀 달랐지만 예전에는 박사과정이 3년이었거든요. 3년 과정하고 코스하고 1년 논문 쓰고 그래서 4년에 일반적으로 졸업을 해요. 그래서 저 3년 코스워크 하고요. 1년 동안 논문을 준비하는데 결국 못했잖아요.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10월쯤에 김 선생님 우리 다음 학기에 졸업하지. 저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4년 반 걸렸어요. 물론 문과 계열에서 4년 반 걸려서 졸업하는 건 대단히 빠른 것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그래요. 교사하고 있으면서 저도 그랬는데 나도 모델링?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문가게 했던 시절에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왜 방문각 시절 얘기합니까? 상담 경험이 이게 방문각 때였거든.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 되고서 방문각에서 제가 이쪽으로 오면서 코로나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만날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나도 모델링 돼갖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게 맞는 것 같고 사실 맞긴 하지만 학생의 입장이 아닌 교사의 입장에서 맞는 것 같으니까. 저도 모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제. 제가 엑스트라 라이프를 살면서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섬기고 우리 학생들한테 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게 뭐다. 지금 학생들의 마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태까지 뭐니까 논술이니까. 그래, 학생의 입장에서 더군다나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말로만 포스트 모더니즘 떠들고 있지 말고 하자. 그래, 나도 그래, 하자. 그래서 실질적 논술을 하기 위해서 60명 한정으로 선착순 60명 한정으로 직강 강의생을 받으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한정판 명품이니까 한정판. 그래서 60명 한정으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학생들, 선생님 그럼 돈 언제 버세요? 돈 버는 거는 벌써 작년까지 제 해외 선교하는데 다 했다고 그랬죠? 올해부터는 누구에게? 예, 포커스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실질적 논술을 할 수 있는 인원이 60명이더라고. 제가 최대한 생각해 봤더니 어떻게 일주일에 30명씩 60명, 그럼 또 30명. 그 얘기 뭐예요? 2주에 한 번씩 첨삭을 받읍시다. 그 말이 되겠죠. 2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일주에 60, 30명, 30명. 하루 종일은 첨삭하는 날 해야 되겠네요.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20점보다 18점 이게 뭐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20점 맞으려고 하지 말자. 18점만 맞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면 20점만 맞고 20점보다 18점을 맞자는 말이 뭐냐면 교육학을 깡그리 외우고 해서 20점을 맞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교육학은 남들에게 뒤지지 않도록 18점만 맞고 뭐하자? 전공하자. 제 수강생들 중에 안타까운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무슨 안타까운 일이냐면 논술 맨날 만점 맞았대요. 19.8점 맞고 뭐 19.3점 맞고 만점 맞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떨어졌어요. 저는 19.8점 20점보다 그 뒤 단어가 더 필요하잖아. 그래서 붙었어요가 돼야 되잖아. 근데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 저는 얘네들한테 괜히 20점 강조했나? 물론 강조하지도 않았지만 왜 교육학을 재밌게 미안합니다. 재밌대요. 행복하대요. 행복하게 교육학을 들어서 전공도 저한테 교수님 해주시면 안 돼요? 라는 왜 그런 글을 내가 더 많이 받았었나. 철저하게 18점만 갈 거예요. 철저하게. 붙는 게 목표니까. 그러려면 빨리 교육학을 마무리 짓고 전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내가 전략을 짜야 되겠다. 그래서 1월부터 첨삭을 하겠다.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1월부터 키워드 중심의 수업을 계속 반복할 겁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뭐예요? 예,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나온 키워드예요. 물론 1월 달부터 이 키워드 파일을 책자는 파일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겁니다. 모바일로 갖고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근데 1, 2월 때는 봐도 별 의미를 몰라요. 그러나 아무튼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프린트해서 스프링 체본해 갖고 다니시면서 수업 들으면 더 좋을 거예요. 거기다가 논술을 할 거예요. 강조할 거예요. 그럼 뭐예요? 키워드는 교육학 논술의 교육학! 여기 논술은 교육학 논술의 논술 합해서 수업할 거다.
그래서 저한테 전공도 해주세요라는 말 하지 말도록, 그래서 전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첨삭을 해 드리려고 제가 작심을 했어요. 올해 언제부터? 8월부터 모의고사 문제를 내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교육학책은 본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전략적인 책들을 읽어가면서, 아, 이거를 교육학에 내가 접목하면 이래야 되겠구나.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올해 모의고사 때는 문제 내느라고 막 정말 스트레스 받았지만, 그래서 제 당 수치가 막 엄청 올라가고, 저저번 주엔 또 병원 가고 엄청 깨졌지만 의사 선생님한테, 그래도 좋아, 그래도 행복했어요. 뭔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첨삭을 어떻게 하느냐. 모의고사 출제를 통한 첨삭이 아니고요, 모의고사는 우리 뒤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관연도에 문제를 풀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관연도 문제들은 제 문제만이 아니어도 돼요. 다른 사람들의 모의고사를 푸는 것도 상관없어요. 저 김희식 그렇게 쫀쫀한 사람 아니에요. 가끔 쫀쫀하긴 하지만 속 좁진 않아요. 밴데이 단축이 조금 커요. 관연도 문제 중에서 첨삭을 원하는 것들 가지고 오면 해주겠다. 해주겠다. 왜? 낮에 첨삭할 거니 해를 따서 줄 거니까 달 따주는 게 아니고 해주겠다 뭔 말이야. 그래서 다른 분들의 문제 상관없다. 오케이? 그러면 문제를 알아야 제가 그 첨삭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는 PDF로 저를 주시면 되고, 논술은 한글 파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직강생들은 예전에 풀었던 그 답안지 있잖아요. 그거 갖고 오세요. 문제하고, 그럼 제가 문제 보고 그 답안지에서 직접 첨삭을 해드릴 거고요. 인강생들은 문제는 PDF로 써서 한글 치려면 또 시간 많이 걸리니까, 대신에 왜 논술 쓴 건 답안은 한글로 쓰시라고 하냐면, 그거를 보고 제가 한글로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 위에다 올려놓고 밑에 답안을 올려놓으면 문제 보고 한글로 된 거를 제가 이렇게 하면 금방 더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더 많은 횟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글 파일로 저한테 주시라는 거니까 이해를 좀, 요거는 꼭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첨삭은 언제 하느냐? 첨삭 시간은 직강생은 그때그때 할 겁니다. 거꾸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거꾸로 수업을 할 텐데, 그 시간에 거꾸로 수업할 때 제가 그걸 받아서 첨삭해서 길동이 선생님 오세요, 그럼 어쩌고 저쩌고 그때 줘야지. 하루 이틀 또 갖고 있으면 또 왜 내가 이렇게 썼는지 모르잖아. 그쵸? 그래서 그때. 그럼 선생님 인강생은요? 오케이, 메일로. 그래서 아까 여기 한글로 다. 제 이메일 주소 아시죠? 네이버닷컴 키스에듀. 외우기 쉬워요. 키스 미 달링 키스에듀. 선생님, 그게 아니고 잘 보세요. 김 인 식스 에듀케이션. 어우, 멋있어. 당신 멋쟁이. 그래서 키스 에듀케이션 메일로 보내시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첨삭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 혼자 생각이 있습니다만, MBO 기법을 우리가 또 써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첫 주 화요일에 결정할 겁니다. 화요일이 1월 3일인가 그렇던데요. 그쵸? 그럼 화요일날 수업 끝나고, 왜냐면 이제 월요일 화요일 등록하면 화요일날 끝나고 어떻게 할 건가 우리 논의를 통해서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횟수를 정한다거나 뭐 어떻게 한다거나 여러분들의 의견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간격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60명이면 어떻다고요? 예, 일주일에 30명을 봐야 되니까. 일주일에 30명이면 하루에 몇 명? 15명을 그 자리에서 봐줘야 되니까. 선생님 그거 가까이 보시면 안 돼요? 인강생들은 어떡하라고.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들을 이때 정하려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럼 이제 행정상 수업은 어떻게 할 거냐? 여태까지 수업이 조금 있었는데 조금 바뀔 겁니다. 이해 중심의 수업 우리 1시 반까지 하죠. 1교시, 2교시 끝나고 20분 동안 브레이크 타임, 커피 타임 하고 또 3교시, 4교시. 그럼 1시 반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분 휴식합니다. 점심시간 없습니다. 요 20분이 점심이에요.
한자로 점심이 뭔지 아세요? 점. 우리가 얘기한 그 점. 꼭지점 할 때 그 점이에요. 심은 마음심. 그래서 마음에다 점 하나 찍는 거예요. 그래서 샌드위치 하나 갖고 찍으면 점심이에요. 20분 점심. 그리고 10분 동안 암기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20분과 10분 합해서 30분이 아무튼 자유롭게. 그런데 20분은 나가서 휴식할 수 있고 나가서 할 수 있지만 요 10분부터는 어디 다시 강의실에 앉아서 직강생 인강생들도 시간을 되도록이면 지켜서 다시 앉아서. 그럼 저는 요 20분 동안 뭐 하느냐? 저도 점심 먹는다? 노노. 저 요 20분 동안은 저는 뭐를 하냐면 미리 암기학습 자료를 수업한 거 갖고 이제 만들어지지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수업을 해요. 그러면서 그날 수업에 의해서 암기학습 그 자료가 변형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거나 뭐 없거나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한다? 요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저는 제 연구실에서 그래서 메일로 뿅 날려주면 직원은 요때 막 열심히 프린트를 해갖고 오시겠죠. 그럼 저는 이렇게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저는 다시 강의실에 들어오면 강의실 앉아서 힘드니까 앉아 있겠죠. 왜 여기까지 막 열심히 수업했으니까. 그럼 요 10분 동안 여러분들 막 열심히 공부할 때 저는 여기서 부시럭 뭐를 먹을 거예요. 점심 먹을 거예요. 저는 요 10분 동안 저도 샌드위치를 먹던 김밥을 먹던 쉐이크 흔들어서 그냥 먹던 아무튼 저도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암기학습 시작. 그럼 제가 자료를 나눠주면 그걸 갖고 20분 내지 30분 열심히 적어가는 거예요. 1, 2월 달은 아마 20분일 거고 3, 4월 달은 30분일 거예요. 왜? 양이 많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리고 요게 끝나면 곧바로 거꾸로 수업. 물론 희망자지만 여기까지는 희망자 아닙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여기는 희망자들 거꾸로 수업을 할 거고요. 저는 그때 첨삭을 여러분들 거꾸로 수업 하고 있을 때 저는 요 앞에 앉아서 첨삭을 하고 여러분은 거꾸로 수업하면서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을 저한테 하시면 제가 가서 질문을 받고. 자, 이렇게 하고 끝나면 한 5시쯤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귀가하시고 저는 녹초가 되어 있겠죠. 왜?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할 거니까. 물론 그러고 연구실에 앉아서 잠깐 이러고 있다가 내일 수업 준비를 또 하겠지만 저는 이해되셨죠? 두 번째, 지정 좌석제를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이유는 뭐냐면 목적은 출결 관리. 왜 이게 출결 관리가 뭐냐면 뭐 그렇다고 뭐 출석부를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안 왔어. 보이던 사람이 안 보여. 그러면 어디가 아픈가? 쟤 뭔 일이 있나? 막 그런 생각이 저도 들잖아요. 저도 담임인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걸 관리할 거고 두 번째는 감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학용어로 레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적자성을 하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좌석표를 하나 갖고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쓰면 그러면은 이름은 잘 못 외우지만 이름을 부르면 좋잖아. 그쵸? 이름을 불러가면 누구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뭐 잘하죠? 다른 사람 안 하는 거. 예. 총각 모임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총각 모임 하면서 그때 래퍼가 형성된 사람들은 조금 더 그 래퍼가 오래 가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종각 모임에 안 오고 뭐 조별 모임에 안 온 사람들은 생전과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요. 학생들한테.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될 사람이지만 아직은 나한테는 학생 있잖아. 그쵸? 나는 선생님이고. 그래서 감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지정 자석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은 어떻게 할 거냐면 블로그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할지 학원하고 상의를 해야 되니까 블로그나 학원 홈피나 여러분 수강된 여러분들한테 개별적으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강 일은 어떻게 한다? 실질적 첨삭을 위해서 몇 명, 선착순 60명으로 한정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24년도는 여기 24학년도는 어떻게 수업할지 이제 조금 개념이 잡히십니까? 예. 특히
자, N수생들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배수진을 좀 쳤으면 좋겠어요. 저도 올해가 마지막 강의야 라고 배수진을 치고 수업할 겁니다. 후회 없어야 되니까. 제가 언제까지 강의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제가 믿는 하나님 아시겠죠. 제가 필요할 때까지 너의 사역은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겠지만, 그래서 제 사역이 바뀐 것 같아요. 기도 중에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올해가 마지막이야 라고 배수진을 치고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다 제가 쓰러지면 국립묘제 묻혀주십시오. 동작 여기 말고 대전 제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없어요. 저는 1, 2월 달부터 다시 좋다 마지막이니까 한번 해보자, 돌다리도 두들겨 건네고 말자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1, 2월 달부터 아유 저도 좀 근데 정말로 미안한 게 돈 때문에 저 수강료가 없어서요 그런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제가 조금 아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와서 한번 진단평가 한번 받아보시죠. 그러지 마시고 알기는 뭘, 특히 교육학과 출신들 알기는 개코나라. 교육학에 대해서 제일 모르는 애들이 교육학과 출신이. 내가 교육학과 출신이고 교육학 교수인데도 아무튼 그래. 그래서 1, 2월 달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3, 4월부터는 꼭 들어라. 5, 6월 달 건너뛰지 마세요. 5, 6월 달이 기출 분석이라고 돼 있는데, 기출 분석만 하는 게 아니고 1년 제 강의 계획을 블로그에 이제 이쁘게 지금 디자인 작업하고 있는데, 그거 되면 올리겠습니다. 요거 우리 강의한 거만 올라갈 텐데, 5, 6월 달이 정확히 뭐냐면 기출 문제만 분석하는 게 아니고, 기출 문제 분석을 통해서 뭐 하는 거냐면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5, 6월 달은 기출 문제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제 교재 중에 마인드맵 교재가 있거든요. 그 교재를 보고 공부하고, 키워드 확인 공부하고,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키워드가 뭔가 다시 그렇지 맞지 확인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맨 위에서 뭐 있어서 1, 2월 달에 서결론 쓰는 것부터 좀 연습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5, 6월 달에 완벽하게 서론 결론 쓰는 연습을 할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니면 노량진에서는 그 서론 중에 몇 개, 뭐 전형적인 거 한 5개를 외우고 쓰면 돼요. 그래 쓰셔도 돼요.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 시험 문제가 한 개만 나는 게 아니고 2개를 내잖아. 뭔 말이야.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거는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고 확실하게 해둬야 하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이거 7월부터는 전국에 매진해야 되니까. 7월 달에도 교육학 갖고 맴도는 사람들은 미안합니다만 바보 멍퉁구리. 아니, 바보 멍퉁구리 얘기하면 안 되지. 쌍비읍, 바보의 비읍, 바보의 비읍, 바비읍, 보비읍. 진짜 그래요. 그리고 7, 8월부터는 교육학은 그냥 슬금슬금 제가 수업하는 대로 따르면서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그리고 뭐? 전공. 그래 어떤 일이다.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짜자. 교육학 18점 20점 하지 말고 뭐 하자. 전공 때문에 떨어지잖아. 물론 교육학도 그랬었지만, 근데 교육학이 그런 것들은 뭐냐면 논술을 잘 못해서 이렇게 스킬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더 강조하겠다는 거예요. 하시겠죠. 그래서 교육학은 명품 S, 우리들 명품 김은식 교육학, 명품 교사 원석을 명품으로 바꿔가는 수업, 한 명 한 명을 스토리 있게 품는 수업 명품에 맡기고 전공에 매진하자. 그래서 합격하자. 이번은 짜증 내지 말고, 진짜 아니 짜증 내고, 미안합니다. 이건 욕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18시 그래 한번 해보자. 좋아. 뭐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린 젊은데, 저도 젊은데, 어? 청춘인데. 왜? 지금은 나한테서 가장 대표적인 청춘. 제가 얘기했죠. 청바지라고.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라고. 청바지인데. 해보자고요. 이해되셨죠? 전략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교육학 18점 내외. 그리고 나머지 전공. 그래서 어떻게 하자? 합격하자. 왜? 2차는 내가 수업한 1차 수업을 가지고 우리는 2차 수업 면접을 준비하는 수업이니까. 그래서 노량진에서 김인식만 2차 수업 안 하잖아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대신 뭐를 해준다. 수업 실현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내가 수업 해준다. 공짜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업 실현하는 거 내가 막 엄청 두들겨 팬다. 그지같이 수업한다고. 그래야 가서 수업 실현은 면접관들이 얼굴이 빠끗 떠오르니까. 여태까지 경험이고 김인식 14년 선생했고 교육학 전공이고 어떻게 수업하는지 왜 모르겠어. 대전 외고 있을 때 김인식이 미안합니다. 원래 이름이 김인식이 아니니까 수업 엄청 잘해갖고서는 학교 관두는데 제가 학부모들 막 모여갖고 회의했다고 그랬죠. 윤리 선생님 그 학교 그만뒀다는데 어떡하냐고. 대전 외고에서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자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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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고요. 좋아 한번 해보자 씨. 한번 해보자 씨. 그런 도끼를 품고 한번 해보자고요. 올해 말이야. 올해가 마지막이야 난. 올해가 마지막이야 난. 아시겠죠? 배 수준을 진짜. 올해가 마지막이야 난. 무슨 일이 있어도 할 거야. 난 무슨 일이 있어도 할 거야 난. 무슨 일이 있어도 할 거야. 해보자고요. 왜? 난 나를 사랑하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이어야 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믿는 신이 여러분들 제일 사랑하시겠지만, 그리고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겠지만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그쵸?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이루어낼 거야. 두고 봐. 이루어낼 거라고. 난 이루어낼 거야. 올해가 마지막이야. 김인식도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업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하나하나 준비해 갈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 보자고요. 해를 좀 보자고요. 해 보자고요.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Just do it. 해 보자고요. 마지막 에디슨 선생님의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서 최대의 약점은 포기다. 불안하지 마라. 처음 그림 똑같았죠. 그리고 성공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은 한 번 더 시도해 보자. 난 여기다가 하나 더 넣고 싶다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해보자. 뭔가 만들어지겠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해보자. 저도 해볼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3개월 이상, 얼마 하는 거지만 3개월 이상 어떻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지 기도하고 고민하고 책 읽고 그러면서 이렇게 내 사명이, 내가 담당해야 될 사역이
달라지고 있구나. 이제 나도 그렇다면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맨날 하나님한테 굴복하고 여러분들을 최대한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는, 제가 늘 쓴 우리 김민식 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공은 저한테 맡기시고요. 여러분들은 미안합니다. 맨날 학생들이 정도도 쌤 해주세요 막 그래갖고 또 교육학은 저한테 맡기시고 전공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자고요. 학원에 오셔서 교육학 시간에 정오책 보고 있으셔도 됩니다. 제 옛날에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윤리책 안 보고 영어책 보는 놈들처럼 전공에 최선을 다하자고요. 교육학 선생 중에 전공하라고 떠드는 사람은 김식밖에 없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배수진을 치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하시고 저는 1월부터 첨삭에 올인해서 뭐가 되었든지 밥이 되든 죽이 되든 어찌 되었든지 해봐야 밥이든 죽이든 나올 테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해가면서 피드백 퍼트 기법에서 이밸류에이션 리뷰 해가면서 수정해가면서 2023년 행복한 한 해를 미리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